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릴 주제는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제가 5년차로서 반드시 이런 원룸에 투자를 하고 이런 다가구 건물을 사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점을 제가 운영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런 것에 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이런 또 포션, 또 이런 또 목적성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수익형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는 퇴직하신 분들의 거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 있죠. 30, 40대 직장인분들도 이런 다가구 원룸 이런 운영을 하는, 거기에 대한 꿈도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목표성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3채 정도 다가구 주택을 또 운영해 보면서 총 38호수죠.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또 세입자 관리도 해보면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이런 쪽에 있는 위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다가구 주택, 원룸 주택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옳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께 5가지 정도 크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가구 주택, 원룸은 무조건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서 향후에 내가 매도를 할 때,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세 차익형, 분양권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처럼 추후에 내가 팔아서 내가 그런 차익금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나중에 건물 자체가 올라서 이렇게 매도가 자체가 오른다면 그것은 덤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익률, 무조건 여러분들이 싸게 사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방금 준공이 난 지 얼마 안 된 것들, 또는 곧 준공이 날 것들 있죠. 최신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원룸에는 투자하시기를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접어두시기 바라고, 한 준신축 있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매물들 중에서 정말 싸게 나온 것들 있죠. 무조건 싸게. 서울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서울 쪽에는 이 매매가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지방 쪽에 있는 이런 원룸, 그쪽에 있을 때 너무 오래된 원룸, 10년 이상 되는 원룸 사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5년에서 10년 정도 넉넉하게 그런 거품적인 면이 충분하게 빠진 그런 수익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거품이 빠졌다고 그런 얘기 하죠. 이런 좀 안정돼 있고 월세 같은 것도 좀 충분하게 너무 고가에 잡혀있지 않고 충분한 현재 시세에 맞게끔 모르게 다 이게 원룸 임대가 돼 있는 이런 매물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요즘에 제가 부동산 쪽에 가보고 소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집주인분들이 어떤 세금 문제, 또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원룸을 다급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사정에 계신 사장님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것이, 여러분들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고 원룸 상당히 많다, 지금 하면 폭망한다 얘기해도, 이런 매물은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나오자마자 일주일 안에 바로 매도가 됩니다. 그 덩어리 원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매매 금액이 있고 상당히 큰 건물인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정말 싸게 나오고 이것은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는데, 어떤 부동산 소장님이 최근에도 저에게 연락 와서 이런 매물이 있는데 주변에 혹시 매물 투자, 원룸 투자 하실 분들 없냐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이거 지금 너무 아까운 물건이다. 이게 지금 주인분이 지금 사정상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급하게 파는데 현재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지금 낮게 나온 매물이다.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이고 이거 지금 또 내가 예상했지만 바로 나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룸 또 다가구 주택을 나중에 추후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또는 나중에 내가 돈 좀 모아서 아파트 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원룸 투자했을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수익률 최소 한 5%에서 10%까지 나오는 매물은 저는 상당히 없다고 보고요. 5%만 돼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매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금매로 나왔다면, 금매로 나오면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런 매물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치입니다. 위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데요. 서울은 제가 아까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건물 가격이 높은 반면에 수익률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돈이 별로 없고, 우리가 지금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 수익률 좋은 곳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또는 광역시 또는 인구 한 40만 명 이상 되는 조금 큰 도시들이 있죠. 그쪽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라도 이런 탄탄하게 뭔가 받쳐주는 기업이 받쳐준다거나 주변에 있는 상권, 주변에 있는 산업이 상당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심이 옳다. 그리고 이제 위치적, 정말 세세하게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도로, 완전 큰 대도로보다는 약간 안쪽에 들어있는 그런 한 블럭 정도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런 원룸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쪽에 대도로 쪽에는 상가 건물이 많고 상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별로 없겠지만, 너무 시끄럽고 대도로 쪽에 가면 상당히
그 자동차 왔다 갔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대도로에서 한 블록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위치에 있는 원룸을 사시면 좋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바로바로 대도로 나가긴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뭐 교통이라든지 지하철, 버스 같은 거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고 그 앞쪽에 있는 상권을 그냥 내가 걸어가면서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외진 쪽보다는 큰 대도로변에 있는 쪽에 있는 한 블록 안쪽에 있는 골목에 있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실패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상권 중에 편의점, 뭐 마트, 또 교통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상당히 이 원룸 쪽에는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편의점과 마트가 주변에 있으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가까이 있으면 그런 것이 상당히 버스 노선도 많고 주변에 있는 걸어서 한 10분 내외 역세권에 있는 그런 원룸이다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원룸을 이렇게 막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무시 못하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런 위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위치고요. 세 번째는 구조입니다. 구조.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뭐 투자하신 분들 좀 개인적인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올 원룸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투룸, 쓰리룸이 섞여 있는 구조가 아니고 올 원룸이 되어 있는 원룸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운영하는 원룸은 원투, 쓰리룸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원룸인데요. 제가 운영을 해본 결과 원투, 쓰리룸이 적당하게 골고루 섞여 있는 원룸을 하시면 좋다. 왜냐하면 원룸만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투룸도 요즘에는 내가 조금 혼자 원룸에 있으면 조금 좁기 때문에 뭐 주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방 하나 있는 이런 투룸 구조를 선호하시는 혼자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나는 조금 더 비싸고 또 안락한 조금 더 넓은 이런 공간에 나는 거기서 나 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2인 이상에 있는 분들이 나는 투룸, 나는 쓰리룸에 살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 수요도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고객으로 또 이런 분들 임차인으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 원룸에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방이 많다 해서 수익률이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투룸에 있는 이런 원룸도 여러분들 원룸과 투룸이 있다면 여기 있는 원룸 여기 투룸인데 임대료 자체가 1.5배에서 2배 정도 가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나 두 개 있는 것이나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원룸에 운영하는 것도 쓰리룸에 있는 이런 월세라든지 전세 보증금도 원룸의 3배, 4배 정도를 충분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원룸 뭐 3개가 쓰리룸 하나라고 이렇게 거의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월세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방이 별로 없는데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걱정하지 마시고 골고루 섞여 있는 구조에 있는 원룸 건물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심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빨리 이제 공시를 채우는 게 있어서 저는 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존에 이제 판매를 하시고 이제 어떤 기존에 이제 원룸 운영자 또 매도인이 있겠죠. 근데 정말 관리가 잘 돼가지고 공실이 없는 원룸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옳다. 지금 내가 이 원룸을 딱 하려 했는데 투자를 하려 했는데 공실이 많고 지금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고 한참 공실이 있는데도 몇 달 동안 저 공실이 메꿔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실 상태로 있는 원룸이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게 왜 자꾸 공실인 상태지? 위치적으로 안 좋나? 사람들이 뭔가 오는 것에 뭔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가? 뭔가 위치적으로 안 좋나? 아니면 월세가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높나? 주변 이런 비슷한 연식의 원룸에 비해 가지고 현재 저기 있는 뭐 월세라든지 전세 보증금이 높은 편인가? 비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잘 되고 기존에 있는 매도인분이 관리 너무 잘 하셔가지고 공실이 없이 잘 운영되는 원룸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투자를 하실 때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공실 없는 원룸.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기존 매도인, 아까 4번째는 조금 이어가는데 기존 매도인이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 또 공실 관리, 또 계속적으로 각 호실별로 월세, 뭐 관리비가 언제 입금됐는지 매달 엑셀로 쫙 이렇게 탁탁 체크하신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매도하려 하시는 분들 그 원룸 구경 많이 가죠. 가가지고 건물도 상당히 좋고 했는데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수익률만 보고 갔는데 수익률은 좋은데 나중에 갔더니 막 원룸이 너무 더럽고 관리도 안 돼 있고 옥상 같은 데는 방수 처리도 안 돼 있어가지고 막 너무 더럽고 쓰레기 막 쌓여 있고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막 냄새도 나고 그런 쾌쾌한 냄새 있죠. 청소가 하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분하고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각 호실별로 해가지고 입금 잘 돼 있는지 확인 좀 해볼 수 있냐, 뭐 혹시나 뭐 연체된 분들 없냐 했을 때 나 그런 거 잘 관리 안 하는데 그냥 내가 대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체크하는데 뭐 서너 달 정도 밀리면 뭐 한 번씩 연락하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원룸을 내가 인수하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플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 전 주인은 뭐 서너 달 정도 밀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당신은 왜 뭐 한 달 밀리면 연락이 오냐? 원래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관리하셨던 분이 좀 안일하게 관리하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인수하다 보면 임차인들은 그것이 권리 있냐? 너 뭐 언젠가 낼 건데 뭐 몇 달 밀린다고 뭐 되냐?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신 분들, 뭐 사진 같은 거, 방 내부 사진도 잘 호시별로 사진을 잘 찍으셔가지고 폴더별로 관리하시는 분들, 또는 그 각 호시별로 잘 이렇게 뭐 옵션 같은 거 교체를 언제 했고 수리를 언제 했는지 그런 내역들 있죠. 잘 깔끔하게 관리를 하신 이런 매도인 분들 있죠.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딱 봤을 때, 와, 한 장에 쫙 뭐 모든 호시별 관리가 잘 쫙쫙 돼 있고 이런 분들 있죠. 이분들의 관리를 잘 된 여러분들 건물을 인수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 사신 것이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5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팁들이 있죠. 지금 생각나는 것만 또 말씀드리면, 정말 급매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가격 싸게요. 내부에 싹 리모델링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충분하게 뭐 안 돼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자체가 너무 낮게, 너무 급매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잘 고려를 해보시고, 내부에 거의 뭐 리모델링 안 된 매물이 있다고 해도 너무 싸게 내놓은 만큼 내가 그 돈을 아껴가지고 뭐 저 지금 원룸 각 호실별로 싹 뜯어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옵션도 새 거 딱 넣고 정말 앞으로 향후 임대료를 최소 5에서 10만 원 정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급매로 정말 싸게 그런 것을 잡으셔가지고 내부 자체를 나는 올 리모델링 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도 도전하신다면 그런 매물도 잡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는 뭐 땅이 이런 대지 지분이 좀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땅이 너무 작은 평수는 말고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7, 80평 이상 되는 대지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요즘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고 이런 거기 때문에 40평, 50평 되는 이런 대지를 가지고 위에 올리는 건물도 많은데, 제가 향후에 봤을 때는 뭐 추후에 또 재건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싹 뭐 올리 모델링하고 또 건물을 또 무너뜨리고 다시 또 뭐 짓게 되는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땅이 조금 넓은 대지 지분이 상당히 7, 80평 이상 되는 원룸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드려봤습니다. 위치가 또 좋으면 좋겠죠. 뭐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런 건물을 또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하나 또 빠뜨린 게, 방이 여러분들 좀 크면 좋습니다. 여러분, 방이 좁은 것보다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방이 좁은 것보다는 요즘에 방이 조금 연식이 되더라도 방이 조금 컸으면 좋겠다라고 세입자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 너무 좁아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 뭐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이 조금 넓고 내부가 깔끔하게 도배장만 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면 여러분들 연식이 된 건물이라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고 공실 없이 여러분을 꾸준하게 원룸 운영을 또 할 수 있다. 월세 수익형 투자로서 충분하게 승부를 걸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룸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5가지 또 추가 알파적인 부분도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겪었던 또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가구주택 또 원룸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시고 투자를 하심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하고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매수하실 때 반드시 써먹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